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교시에서는 실제 최근에 양자 컴퓨터를 IBM하고 구글, 그 다음에 D-Wave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개발한 사례와,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해당되는 내용의 뒷부분에 실제적인 주로 이제 의료와 제약 회사들이 이제 쓰고 있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미디어와 광고 회사에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자동차, 제조산업, 그 다음에 네트워크 최적화 뭐 이런 등의 활용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IBM에서 개발한 모델을 이제 작년 6월 달에 어느 컨퍼런스 학회에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가운데 제가 칼라로 갖다 놨죠. 칼라. 이게 IBM Q라는 모델인데요. 조금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요 위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매달리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규모가 좀 크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20, 30년 안에 이제 소형화가 가능할 건데, 현재는 이제 이론적인 두 개의 비트를 어느 시간 동안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IBM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비슷한 모양인데, 구글과 나사에서 협약을 맺어서 퀀텀 AI 랩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의 실물 이제 크기 모양입니다. 뭐 왼쪽 거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게 밑에 쪽에 있는 게 0과 1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 소자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이제 소개한 그림을 한번 보면 작년 6월 달에 50큐비트짜리, 그러니까 아까 3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큐비트가 50큐비트짜리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2016년에 9개짜리 큐비트를 이제 생산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0.00005초 동안 9개의 큐비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의 9승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50큐비트다 그러면 2의 50승, 이제 요러한 연산을 이제 한 번에 쫙쫙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아래로 내려갈수록 냉각 수준이 이제 더 차가워지는 거죠. 양자의 두 개의 비트를 유지하는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 처리가 되는 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쓴 거예요. IBM에서는 초전도 회로 뭐 루프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개발을 한 사례고, 기존과 다른 비트와 다른 큐비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주로 의료나 제약 같은 게 분자 구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수많은 연산들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텔에서는 49, 구글에서는 72, 그러니까 50큐비트보다 성능이 우수한 거를 잇따라 공개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양자 연구소를 만들어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같은 게 나오면 그게 이제 인체 실험까지 상당히 많은 컴퓨터적 성능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약, 의료, 뭐 금융, 물류, 인공지능죠.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경을 고려를 해서 어떤 최적의 솔루션, 그 다음에 뭐 경로, 뭐 물류 같은 경우 이제 가야 될 곳과 가는 데까지 시간이 시시각각 변할 때 어떻게 최적의 경로로 갈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빨리 이미 가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죠. 가기 전에 얼른 계산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최적의 경로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데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나 제약, 자동차,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다음에 제조산업, 미디어와 광고산업, 심지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주식 예측하는 데도 많이 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모양이 좀 이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게 결국 아래 요 윗단에 요 양자 컴퓨터의 윗단에 이제 컴퓨터가 실제적으로 되는 거고 요 안에 아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0과 2를 어느 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초기 모델이지만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소형화가 되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그 구조가 점점 작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컴퓨터 구조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까지 왔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그러한 모습을 이제 닮아갈 것이다. 다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나 연구 활동,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 그다음에 규제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면 먼저 그 우리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그 자기네들은 돈을 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유망한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요즘은 벤처들은 이제 돈이 좀 이제 필요하니까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사람들의 투자를 어느 업종에 하고 있고 하는 걸 좀 보면 미래를 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봤더니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회사들한테 1억 4천만 달러의 투자를 이제 했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앤드레센 호로비츠라는 회사가 그 유명한 이제 회사인데 미국 저 독일에 그래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시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보고 아 양자 컴퓨터가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되고 이분들은 투자하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하는 업체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활동을 좀 보면 그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IBM이나 인텔사도 이제 들어왔고, 미국의 나사, 중국 이런 데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금융산업에도 쓰일 때가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산업에서 암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은 반드시 양자 컴퓨터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이게 아주 순간적인 판단력을 빨리 해야 되는 분야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은 이제 의료나 제약, 자동차, 뭐 제조산업, 뭐 이런 데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고 상용화는 실제 캐나다의 디웨이브에서 그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래도 상용화라고 하는 모습으로 했는데 여전히 이제 뭐 크기는 큰데요. 구글은 5년 안에 지금부터 5년 안에 상용화 계획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초창기에는 슈퍼컴퓨터처럼 크기 때문에 그 일반인한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건 한 2,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IBM에서도 이제 그 Q라는 모델로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와 함께 애닛이라는 회사가 그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그 디웨이브와 애닛이 회사가 또 합작해서 또 중간에 하이브리드 그 양자 컴퓨터를 또 개발하려고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뭐 전기와 화력 이제 그 가솔린 그러니까 그 우리 휘발유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이제 양자와 기존 컴퓨터 사이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죠, 보안. 누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서버들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뭐 1시간 안에 다 이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그 미국의 나사 이제 뭐 국가안보국 NSA라는 내셔널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이제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미국에 갖고 있는 모든 국가 기밀 서류들이 유출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저항할 수 있는 보안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벌써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 대단한 연산 횟수를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도 풀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으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 벌써 벌써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교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암호화 부분에서 상당히 큰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변화를. 그래서 누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을 해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핵을 발사하는 심지어 그런 암호화를 풀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을 우리가 양자 저항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양자 컴퓨터도 주어진 시간 내에 못 푸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게 또 보안 업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렇죠? 딜로이트 또 유명한 미국의 회사인데 전 세계적인 기술의 투자 동향 기업들이 그다음에 미래 예측 뭐 이런 거를 가트너 그룹과 함께 대응하는 가트너와 경쟁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양자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되고 핵심적인 이슈가 이제 보안이고 그 다음에 D-Wave라는 회사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IBM에서 왜 또 양자 컴퓨터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냐 하는 거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다양한 활용 분야를 뒷부분에 좀 갖다 놨어요. 그거를 이제 좀 보면 물류산업은 이제 아까도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해진 경로와 거리를 이미 알고 물류 이제 자동차로 운전하는 분 이제 미래는 이제 그것도 자율주행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물류 노선을 최적화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변하지 않는 성격의 목적지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가기 전에 누구나든지 이제 최적의 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다가 새로운 어떠한 뭐 노드를 거쳐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수시로 변하는 그 교통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연산을 해서 최적의 그 다음 경로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한 개, 두 개 노드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 찾아낼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n개의 노드, n이 이제 한 10개만 이상 들어가도 경로를 찾아서 가는 최적의 솔루션을 현재의 컴퓨터로는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찾기가 힘들어요. 최적의 해를. 그래서 이제 보통 차선의 해를 그게 이제 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선의 해라고 하는 게 항상 최적의 솔루션 아니기 때문에 차선의 책을 가지고 물류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 이제 이런 최적의 솔루션. 이제 시간을 적게 들면서 시간 적다라는 얘기는 기름값이 적게 든다는 얘기니까 휘발유 값이. 그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비용 효율적이죠. 시간 낭비, 그다음에 휘발유 비용 낭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 산업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업체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어떤 사용자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죠. 인터넷 상거래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인 물건의 구입 경로라든지 구입 선호 상품,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습성, 뭐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속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그 사람 특성에 맞는 광고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10대 학생들이 내 인터넷 상거래 왔을 때 광고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사이트에 왔을 때 보여주는 광고가 다르면 아무래도 그 광고의 효과성이 높아지겠죠. 그걸 이제 맞춤형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뭐 나이만 드는 게 아니라 지역,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뭐 접속한 시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상품, 그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의 뭐 다양한 뭐 수입, 그다음에 뭐 한 달에 쓰는 그 광고, 한 달에 쓰는 인터넷 상거래 비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 인터넷 광고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지금의 어떠한 고정형 광고보다 이렇게 맞춤형 광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유익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은 이제 주식, 채권 뭐 다 다양하게 이제 그 이용될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안 해도 알 수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거죠. 위험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분석과 예측하는데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의료와 제약회사, 이 분자라는 게 복잡한 데이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효과가 높은 제품이나 의료약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고, 제약사는 또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업체는 안면, 홍채, 지문, 인간 행동 패턴 분석에 따른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니온 게이자 신문에 게시됐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의 일부가 제약이나 의료, 인터넷 광고에 대한 소개가 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같이 좀 참고를 하셔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앞에 전에도 요 양자 컴퓨터의 소자가 5가지, 4가지였나요? 여기서 이제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제 구글은 초전도 회로 루프라는 걸 쓴다 그랬죠? 두 번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가 그 뭐 이러한 초전도 회로를 써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길게 늘어뜨린 이제 그러한 방법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를 쓰는 업체도 있다 그랬죠? 고체를 이용한 그 방법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초창기 모델로 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이온 트랩 방법하고 반도체 방법을 이용해서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네덜란드 델프 대학 아래에 있는 거죠. 양자점의 그 유상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그 0011은 문제가 없지만 0110을 기록하기 위한 그 위상학을 이제 써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반도체와 추전도를 이용해서 그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더 복잡하지만 이제 사실은 핵심은 그거죠. 0과 0101은 이제 기존의 트랜지스터 가지고 이제 기술이 돼 있고, 두 개의 비트, 즉 그걸 우리가 큐비트라고 그러죠. 그거를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이러한 후보 기술들이 지금 5가지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큐테크라는 데서 만든 건데요. 현재 D-Wave가 그 상용화 제품이 나왔고, 큐테크라고 하는 건 또 요 소자 기술의 핵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0년도죠. 2015년도에 상용화 제품이 만드는 게 그 2개의 큐비트 가지고 1000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이 IBM Q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다 이런 모양의 형태로 지금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이 시간이 갈수록 요 길이가 줄어들면서 그 궁극적으로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의 오른쪽, 와이어드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1000번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고, 그 1K라는 게 100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번, 1000번의 연산을 동시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000개까지가 이제 지금 이제 하트 큐빅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이제 30만 회의 연산을 동시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요 큐테크에서 만든 자료이고, 그 오른쪽 위에 이제 다시 그 어떤 소자의 특징을 이제 비트 단위로 좀 나타내 봤죠. 그래서 4개만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초전도와 그 반도체는 뭐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쨌든 초전도라고 하는 건 구글이나 IBM에서 우리가 앞에서 9개짜리 큐비트 만들어 이제 개발에 성공했었죠. 그로부터 한 5, 6년 후에 지금 72비트짜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50큐비트짜리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구글과 IBM에서 72개의 큐비트, 그러니까 이에 72승의 연산을 한 번만에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온 트랩 방법을 이용한 방법을 오스트리아에서 빈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14큐비트. 인텔사에서는 2큐비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위상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좀 보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개의 비트를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다.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반도체를 이용할까, 아니면 어떤 위상학적인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할까,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이용할까. 여기서 다이아몬드 방법은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다음에 어떤 이온을 이용한 트랩 방법, 뭐 이 레이저로 제어하는 방법을 이용할까, 아니면 초전도를 향한 회로도로 마이크로파 등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실험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연하기 위해서 현재 장비로는 이렇게 크기가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예로 이제 여러분들 뭐 슈퍼컴퓨터급에 해당되는 건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PC나 여러분들 집안에 스마트폰에 오기까지는 아직도 유연한 얘기고, 요게 이제 2020년, 2030년, 40년 가면서 이제 미래에는 앞으로 한 4, 50년 후에 스마트폰에 양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간 새로운 퀀텀 컴퓨터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구글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죠. 자동차 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 이 내용이 책의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포스바겐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고, 항공우주 산업, 이게 복잡하다는 게 예견이 되죠. 어떠한 항공기를 만들기 위한 최적화된 기체 설계 방안을 또 양자 컴퓨터에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우리 하버드대나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제약회사에 지금 제약과 관련된 3차원 구조체 분석하는데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구글은 머신러닝에 또 노하우를 있기 때문에 알파고로 인해서 D-Wave라는 건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서 초기 상용화 모델을 만든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 회사예요. IT와 관련된 데 이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스탠포드 대학이나 텍사스 대학이 개발하고 있는 건 의료 분야에.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도 제약과 의료 분야는 상당히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컴퓨터로는 복잡한 DNA 구조라든지 어떤 화학적 기호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신약 개발을 위해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상적인 어떠한 위상과학을 이용한, 그렇죠? 큐비트 저장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과 네덜란드의 드플런트 대학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자 설계와 우리 최적화 알고리즘 화학적 구조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위해서 또 이제 개발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활용 분야가 이제 AI와 머신러닝, 그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요거를 좀 보면 인공지능에서 알파고가 지금 현재 TPU라는 프로세싱 유닛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로 하게 되면 보다 빨리 동일한 최적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참으로 참 다양하죠. 분류 예측, 그다음에 어떤 연관성 분석,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최적의 회를 만들어 놓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의 n승 형태가 아니라 2의 n승 형태로 문제의 연소한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컴퓨터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빠른 예측과 빠른 결과 분석을 이용하는 상황, 이게 대표적으로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동차에서 그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사람의 인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자동차에도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통신 분야의 활용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그 통신에서도 보면 다양한 그 통신 장비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데이터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된 구조화에서 운영이 되게 되면 그렇죠? 뭐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상당히 어떤 노드에 어떤 시스템에 부하가 걸렸을 때 효율적인 경로, 무해 경로 설정 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 분야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게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최적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류 분야에서의 그 이제 뭐 움직이는 자동차가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신호나 메시지 비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큐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노드들이 이제 물류 자동차가 거쳐야 되는 거, 그렇죠? 시위에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창고에 들렸다가 내리고, 부산에 갔다가 뭐 광주 갔다가 할 때 그런 것들은 통신 시스템의 장비가 되겠죠. 브리지나 허브나 스위치나 라우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성이나 카톡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이메일들이 아무런 부담 방해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송신과 수신 측의 그 통신이 긴급한 상황,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떠한 하나의 노드가 부하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부하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면서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최적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지정해 주는데도 사용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자동차, 의료, 제약, AI, 머신러닝, 인공지능, 통신, 특히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 제조 산업, 미디어 광고 산업 예, 이제 활용 예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활용 예를 책에서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 자료와 함께 읽으면서 이해를 이제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본적인 거는 N개의 연산, N개의 큐비트로 2의 N승 연산을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그 5월 19일 날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그 미리 에드모드와 그 줌을 확인하시고 뭐 학교에 오게 되면 이제 줌은 이제 안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5월 19일 날 대면 강의인지 비대면 강의인지 미리 좀 확인하셔서 시험 준비도 그에 맞춰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쨌든 교재를 보시고 잘 정리하셔서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그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